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진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길가에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. 뭐 목련, 이제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, 뭐 수서나 산에 이제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. 근데 진짜 봄이에요.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.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바빠가지고 제 영상을 저도 한동안 못 올렸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거 좀 지났나? 오늘은 좀 핫한 영화 파묘의 후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도 리뷰 뭐 이런 거. 요즘 그 파묘가 꽤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. N차 관람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N차 관람까지는 안 할 것 같고, 일단 아무래도 영화 속에 무당이 나와서 사실 더 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. 어떻게 풀어냈을까? 어떻게 표현했을까?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선산, 넷플릭스에 선산이랑 그 지금 파묘 이렇게 두 가지인데, 선산은 6부작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2부작인가까지 2회까지인가 보고 좀 잠깐 멈춰 있고, 이제 파묘도 이제 제가 봤는데, 일단 총평 그냥 딱 한 줄 평. 무서웠다가 그냥 그랬다. 이 왜 그랬냐면,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요. 특히 웃긴 얘기지만 귀신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, 느와르 장르라고 하죠. 막 때리고 뭐 찌르고 막 자르고 막 이런 거 싸우고 막 이런 걸 저는 잘 못 봐요.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 거의 이러고 있어요. 그냥 소리만 들어요. 사운드만 막 이러면서. 근데 이번에도 이거 보기 전에 네일샵에 갔는데, 거기서 그 네일샵 쌤이 뭐 간 파먹고 막 이런데, 간 빼먹고 막 이런데, 그랬어요. 파묘가 간을 왜 빼먹어? 파묘는 묘 파는 건데.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. 뭐 흥미진진하잖아요. 무당도 나오고 뭐 굿도 하고 묘도 파고, 이게 약간 미신적인 얘기라 사람들이 더 잘 알지 못하면서 신비로운 뭐 그런 내용이니까. 근데 그 중반부를 넘어서 진짜 그 악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간 빼먹고 막 거인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보는데, 왜 내용이 뭐지? 무슨 내용이지? 이제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지만 좀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서 좀 특이했다?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영화를 이제 보면서, 이제 파묘는 말 그대로 묘를 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보통 이장을 하거나 산소를 파서 없앨 때 우리가 파묘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산소 자리가 잘못돼서 대물림으로 자식들이 계속 아프다. 심지어 뭐 신생아까지도. 그래서 이제 무당이 구슬해서 산소를 파고 구슬해서 이제 그 집을 뭐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얘기인데, 그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도 영상에 가끔 올리잖아요. 뭐 산소 중요하다, 파묘 이장 굉장히 중요하고, 뭐 잘못하면 그때 또 뭐 사자가 붙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, 지금 그 영화에는 파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산소 자리부터가 나빴던 거예요. 흔히 요즘은 뭐 산소를 안 쓰지만 옛날에는 산소를 많이 썼잖아요. 그러면 산소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를 잘 봐주시는 풍수지리, 지관, 그러면 뭐 명당이 어디냐, 어디가 악지냐, 이런 걸 많이 봤는데, 명당이라고 해서 썼는데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런 실제로도 유사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영화 자체에서는 몇 자리가 이미 나빠서 묘를 팠는데, 그 묘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던 거죠. 뭐 첩장부터 시작해서 그 첩장이 뭐 일제시대부터 또 연결이 돼가지고 묘를 파내면서 뭐 일제시대와의 그런 잔재도 다 뭐 끄집어내버리는, 그러니까 꺼내버리는 뭐 이런 의도였다고 제가 그 리뷰를 봤는데, 그래서 좀 그런 의미?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도 굉장히 상담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서, 산소를 잘못 써서 그 산소에 물이 차서 그 산소가 뭐 쓴 자리가 산의 혈맥이라서 그래서 집안이 제대로 막혔다,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, 그러면 영화처럼 그렇게 아프거나 죽기도 하냐? 죽기도 하죠. 근데 막 그렇게 할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, 뭐 아파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후손도 자꾸 그렇게 어디가 아프고 그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고 사람들이 굿도 하고 하는 거죠. 실제로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도 그 무당이 나와서 구슬하잖아요. 그러면 뭐 대살굿이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는 뭐 살을 대신 맞는다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타살굿이라고 해요. 이북에 뭐 아니면 전쟁통에 아니면 험하게 돌아가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대접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돼지가 나 대신 그 액을 다 뭐 애군을 다 받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, 그리고 그 돼지를 이제 그 군웅 신한테 제물로 바치면서 이거 잡수시고 이 대접 받으시고 원한 풀고 가세요 하는 굿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 굿하고 막 하잖아요. 근데 그 전에 굿을 왜 했어요? 파멸을 안 한다고 해서 굿을 한 거잖아요. 이 자리가 너무 안 좋고 잘못하면 묘를 만진 우리까지 다 죽는다. 그래서 나 안 하겠다.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럼 굿을 하면서 하면 어떠냐. 그래서 굿을 하게 된 건데, 원래 그 진짜 파묘할 때도 그 장의사나 이런 분들이 나쁘게 직관이 봐서 안 좋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묘를 손댄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직관이나 장의사가 급사를 맞아 죽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. 그래서 그런 굿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, 뭐 원래는 막 그렇게 다짜고짜 산소에서 굿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원래 파묘를 할 때는 그 묘가 있으면 그 묘 위로 올라가서 먼저 산신님한테 고하는 거예요. 술 한 잔 놓고 포 하나 놓고 뭐 오늘 이렇게는 안 하겠죠. 무당이 아니니까. 그러면 절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오늘 뭐 예를 들어 경주김씨네 누구 이렇게 파묘하게 됐습니다. 산신령님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놀래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내려와서 또 묘에도 인사를 하고 묘를 파는 거예요. 그게 순리예요.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맨 처음에 파묘할 때 막 퍼놓고 술 붓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제사처럼 하고 하는 게 원래 예의예요. 근데 뭐 그 영화에서 무당의 전문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의미 부여는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파묘를 하고 나서 거기 이제 그 사람 얼굴 모양의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을 죽였잖아요. 그 인부가. 그리고 나서 아파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관 할아버지 성함이 뭐더라? 지관 할아버지 하여튼 그 유해진 아저씨 말고 지관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잖아요. 동티 나 아프다고 동티 난 것 같다고. 그래서 파는 사람도 그 땅을 보는 사람도 그 집 자식들도 중요한 게 이 묘자리예요. 더군다나 뱀을 죽였잖아요. 뱀은 원래 영물이에요. 고양이, 뱀 이런 거는 영물이라 죽이면 꼭 그만큼 해가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산에서도 뱀 보면 절대 죽이지 말고 그냥 가게 냅두잖아요. 나한테 다른 걸로라도 뭔가 해가 온다. 그래서 뱀은 신이라고 보기도 해요. 업신. 구렁이는 집안 업신령, 그러면 터줏대감 뭐 이런 역할로도 보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잘 손을 못 대게 해요. 근데 거기서 죽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뱀이 주는 영화에서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였지만 우리 무속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뭐 첫 장에서 뭘 또 꺼내내고 뭐 쇠말 쪽부터 시작해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일본이 한국의 맥을 끊었다 뭐 이런 건데, 실제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의 맥, 뭐 혈 이런 데에다 딱 산소를 쓰면 그 집안이 다 그 뒤로부터 막 갑자기 몰살되거나 막 뭐 학자 집안이었는데 그 뒤로는 학자나 공무원 한 명도 안 나오고 계속 뭐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고생하고 빙빙 돌리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산소는 명당도 명당이지만 일단 앞지만 피해도 사실은 괜찮아요.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에 쓰는 산소는 그렇게 좋은 산소가 아니에요.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저 꼭대기에서는 산소가 있어요. 근데 옛날 어른들은 산소를 높이 써야 자손이 높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, 높은 산소라고 꼭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데 한쪽에만 몰빵되어 있는 산도 있고, 그러면 이 꼭대기나 이런 데로 가면 좀 음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거나, 그래서 기운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산의 꼭대기는 특히 조심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거는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물론 요즘은 산소를 안 쓰시긴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
이 파묘에 대한 리뷰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 2개인가 봤는데 무당분들이 올리신 리뷰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속적으로의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뭐 원래 저렇게 돌면 안 되는 거다. 뭐 원래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. 근데 제 생각엔 이 영화에서 뭐 무당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무당이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뭐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뭐 관객들이 쟤 왜 왼쪽으로 돌아? 이러지 않잖아요. 그리고 관객분들이 무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도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러면 뭐 물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대살굿, 타살굿이라는 게 거의 이북굿의 일종이에요. 황해도굿, 이북굿. 그러면 이 황해도굿은 굉장히 화려해요. 이 갓을 의관을 하나 써도 꽃갓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의복도 화려하고 뭐 굿할 때 상을 딱 차리면 이 환이라 그러거든요. 이 쪽탱어 같이 생긴 거. 그럼 이렇게 쭉 붙이면 굿상 자체도 엄청 꽃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화려해요. 근데 이제 일반 뭐 한양굿이나 서울굿은 좀 잔잔하게 오래 가는 게 좀 있고, 그래서 막 이북구처럼 막 장단을 막 빨리 치면서 막 닭 이렇게 막 해갖고 죽이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관객들한테 좀 그런 신비로움과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당 세계에 대해서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보여주려면 그렇게 좀 막 화려하고 무섭고 이런 걸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, 왜냐면 매체는 다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드라마,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당이 곱게 굿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. 그 곡성에서 황정민 아저씨도 막 닭 막 이러고 막 새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. 염소 죽이고. 그게 다 타살굿이에요. 이날에는 실제로 산돼지 풀어놓고 막 이렇게 멱다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는 들었어요. 그래서 막 여기다 피 칠하고 막 피 여기다가 막 과일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하고 그래요. 그래서 그게 군웅신을 풀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북굿의 특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에 더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근데 모든 굿이 다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 저도 굿을 해보면 저는 굿은 다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 그런 굿은 황해도굿의 일종이고, 황해도굿은 진짜 막 산닭도 막 목도 뜯고 막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그래서 좀 화려하고 많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죠. 근데 진짜 그거는 제 생각에 진짜 신이 오르지 않으면 하기 좀 겁날 것 같아요. 산, 닭, 막 목 뜯고 이러면 저는 몇 년씩이나 못 해가거든요. 정말 신이 올라서 막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막 할지 몰라도.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영화에서도 어쩌면 그런 장면을 픽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저는 무당이지만 그런 영화를 볼 때 뭐 무당적인 뭐 역사가 뭐 무당의 뭐 역할이 뭐 무당을 어떻게 비쳤나, 무당이 얼마나 전문적인가, 그런 거는 전 잘 안 봐요. 아니 그 연기하시는 분이 무당을 잘 나타내면 사실 뭐 얼마나 잘 나타내겠어요. 근데 그래도 그 정도 하시면 굉장히 잘한 거고, 그래서 리뷰에서도 되게 극찬을 받잖아요.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좋았고,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왜 스토리 전개가 갑자기 그렇게 가지? 하면 원래 여기까지 아닌가? 했는데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서 좀 의아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만든 영화였다고 보고, 무당이 좀 그런 영화 같은데 자꾸 나타나면서 좀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좀 갈 수 있지 않나,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. 저는 그래서 되게 만족하는 영화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을 한번 준비해본 리뷰였고요.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상 시청 후엔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시간 되시면 시간을 꿈꾸는 소리도 보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